토착민이 살지 않는 중남미의 한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은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 가장 큰 영감을 주었으며 거기에서 얻은 지식은 그의 책 종의 기원으로 출간되어 신이 우리를 만들어냈다고 믿었던 유럽 사회를 발칵 뒤집어 버렸죠. 그런데 생명의 낙원이라고도 불리는 이 섬이 몇 년 전부터 한국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한국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와 반대로 중국을 상대로는 선전포고에 가까운 경고를 날리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1835년 9월 15일 한 섬으로 찰스 다윈과 그 일행이 탑승한 비그로가 도착합니다. 영국의 박물학자인 다윈은 이 섬에 약 5주간 머물며 작은 새들을 비롯해 여러 고유종들의 표본을 채집했죠. 임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다윈은 조류학자 존 굴드로부터 갈라파고스에서 채집한 여러 마리의 새들이 전부 핀치새라는 말을 듣고는 충격에 빠집니다. 그 새들은 부리가 전부 달라 전혀 같은 종류의 새라고 볼 수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어떤 핀치새의 부리는 단단한 호두도 깔 수 있을 만큼 짧고 강했지만 또 다른 핀치새 부리는 틈새에 낀 먹이나 파먹을 수 있을 정도로 가늘고 길었죠. 이를 두고 오랫동안 고민하던 다윈은 한 가지 결론에 다다릅니다. 각기 다른 자연 환경이 핀치새의 부리를 그렇게 진화시켰다는 결론입니다. 같은 핀치새라도 어디에 서식하느냐에 따라 그 환경에 적합하도록 진화하기 마련이라는, 즉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을 다윈이 처음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이 영감을 발전시켜 다윈은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론을 주장했고 이 내용이 1859년 11월 22일 종의 기원에 실리면서 유럽 사회는 엄청난 파문에 휩싸입니다. 다윈이 핀치새로부터 자연 선택이라는 진화론을 주장하게 영감을 준 섬 바로 갈라파고스입니다. 갈라파고스는 남미 에콰도르로부터 서쪽으로 1000km 지점에 위치하는 섬으로 갈라파고란 옛 스페인어로 말의 안장을 뜻합니다. 1535년 스페인의 한 탐험가가 이 섬을 발견했을 당시 안장 모양의 등딱지를 가진 거북이를 보고 갈라파고스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하죠. 그런 갈라파고스에서는 1935년부터 희귀 동식물이 보호되기 시작해 현재 야생동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섬 전체 면적의 97%가 국립공원으로 에콰도르 정부는 1986년부터 바다생물 보호에 나섰죠. 그런데 이 갈라파고스가 최근 한국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에콰도르 정부는 생물 다양성에 있어서 최후의 보루라 불리는 이 갈라파고스 제도의 생태계를 보존하고 전력 수급의 안정을 위해 2025년까지 화석연료의 제로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런 에콰도르의 목표에 발맞춰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가 공적개발원조 사업인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이크로그리드란 소규모 독립형 전력 객통망으로 태양광 및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원과 에너지 저장 장치가 융복합된 차세대 전력 체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콰도르의 상환 조건 없는 증여성 무상 원조 자금을 지원해 전력 개통망을 보급하는 이외에도 태양광 전지판 등 발전 설비 보급도 결정했습니다. 원래 이 사업은 한국이 먼저 나선 것이 아니라 에콰도르 정부가 2020년까지 전체 발전량 중 화력발전 비율을 10% 감축하고 태양광 및 풍력발전 비중을 2%까지 늘리는 목표를 설정하면서 한국 정부에 ODA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해오면서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에콰도르를 지원하는 사업은 이미 2014년부터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지난 2007년 에콰도르는 갈라파고스를 지구촌을 대표하는 환경의 메카로 보존하고자 2020년까지 갈라파고스 섬 전력 수급을 100% 신재생 에너지로 대표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는 국제사회에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한국의 무상원조기관 코이카는 1.5MW급 태양광 발전소 건립 사업을 추진해 2016년 완공식을 가졌습니다. 총 19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갈라파고스 섬 중 코이카는 산타크루스 섬에 태양광 발전소와 신재생 에너지 홍보관을 건립했는데 이 섬은 갈라파고스 중에서도 최대 인구가 밀집해 거주하는 지역이자 대표적인 관광지역입니다. 당시 노후화된 디젤 발전소의 전력 공급에만 의존하고 있었지만 코이카가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면서 전력 상황이 개선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정확히 5년 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스크리토발 섬에 60억을 투입해 태양광, 에너지 저장 장치 및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한국 기업들이 직접 참여해 한국의 우수한 태양광 및 신재생 기술을 투입시켜 앞으로 갈라파고스 섬에서는 한국의 도움으로 생산되는 전력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죠. 그러나 한국 이외에도 스페인 등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해양생물을 보존하기 위해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유일한 국가 중국만 제외하고 말이죠.
지난 2020년 8월 갈라파고스 섬 주위로 갑작스럽게 260척의 어선단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자리 잡은 곳은 에콰도르 본토의 배타적 경제 수역과 갈라파고스 제도 사이의 공해상입니다. 에콰도르 국방부는 자칫 이 어선단이 경제 수역을 침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해군함과 항공기, 헬리콥터를 동원해 감시 수준을 높였는데요. 사실 공해상에 등장한 어선단에 에콰도르 정부가 너무 민감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있을 수 있지만 에콰도르 정부가 경계를 강화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중국 어선이기 때문이죠. 지난 2017년 갈라파고스의 인근 해상에서는 불법으로 조업 활동하던 중국 어선이 체포된 적이 있습니다. 갈라파고스는 에콰도르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해양 보존 지역임에도 중국 어선을 검문해 확인해 보니 배 한 척에 상어 6,600마리를 포함 총 300톤의 희귀어종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 에콰도르 정부는 이 선원들에게 4년이라는 실제 징역형을 선고하며 중국 정부에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3년이 지나 또다시 260척의 어선단이 등장하면서 에콰도르 국방부 장관은 만약 해상 국경을 넘어오면 가만히 두고 보지 않겠다면서 중국과의 충돌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 에콰도르 대통령은 작심한 듯 갈라파고스 제도 인근의 해양 보호구역을 지킬 것이라며 SNS에 글을 게시합니다. 바로 중국 선박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였죠. 사실 이 중국 선박 때문에 피해를 입는 국가는 비단 에콰도르뿐은 아닙니다. 한국의 경우 북방 한계선 LLL과 서해 5도 등 근해에서 중국 선박의 불법 조업에 시달려왔고 실제로 한국과 일본 수역에서 잡히는 오징어의 80% 이상이 2003년 이후로 급격히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비단 한국에만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보였던 중국 어선들이 이제 활동 반경을 넓히면서 국제사회의 문제아로 떠올랐습니다. 6월경 갈라파고스 제도에 머물던 대규모의 중국 어선은 이제 오징어 루트를 따라 남하하면서 페루와 칠레에 비상이 걸렸죠. 페루 해군은 이들을 감시하기 위해 경비정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잔뜩 긴장한 상황입니다. 칠레 정부 역시 국방부와 해군이 중국 어선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실 공해상의 조업은 불법은 아닙니다만 중국이 해도 너무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수백 척에 이르는 대규모 어선이 공해상을 쓸고 가는 순간 바닷속 생태계는 순식간에 쑥대밭으로 변해버려 가벼이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게다가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도록 위치 추적 장치를 끄고 불법으로 타국 영해를 침범하다 보니 바다 위에 해적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다 기름이 부족하면 초대형 구뷰선을 불러 기름을 채워 조업 기간을 늘려갑니다. 이 또한 불법은 아니지만 선원을 바꿔가며 장기간 머무는 것은 금기시되는 행태입니다만 중국어선은 이따위 행위는 아랑곳 없습니다. 특히 페루의 경우는 오징어가 전체 어업 수출량의 43%를 차지하는데 수백 척의 중국 선박이 오징어를 싹쓸이하면서 현지 어부들의 생계에는 엄청난 위협이 됩니다. 여기에 중국 어선들의 표적이 되는 오징어는 상어 등의 주식이기 때문에 해양 생태계의 중요한 먹이 사슬이지만 중국이 싹쓸이해가면서 해양 생태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강경 대응하는 국가들도 등장했습니다. 우선 에콰도르 정부는 2017년 불법 조업하는 중국 선원들을 체포해 징역형에 처하기도 했고 그 전년도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남아공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무단 침입한 중국 어선 3척을 억류해 100명을 체포하기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을 납포해 침몰시키는 등 그 대응 방식이 좀 더 강경하지만 자국 영토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한국 정부는 에콰도르에 태양광 발전소 등의 설비뿐 아니라 해양 경비를 위한 경비함까지 무상으로 공급해 주었습니다. 불법으로 조업하는 중국 어선에 대응하라는 의미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해양경찰청은 한국에서 퇴역한 300톤급 경비함정 2척을 에콰도르가 운반비를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무상으로 양도해 주었습니다. 1990년과 1991년에 각각 건조되어 2019년까지 중국 어선 등 불법 조업 선박을 체포하는 등 한국 해상에서 꽤 중요한 역할을 맡았지만 퇴역하면서 같은 어려움을 겪는 에콰도르에 무상으로 양도해 주었습니다. 한척으로 갈라파고스 해역을 담당하는 에콰도르의 딱한 사정을 듣고 결정된 사항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전해지자 에콰도르의 해군 참모총장은 이 경비함을 이용해 갈라파고스의 해양생물 자원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죠. 찰스 다윈의 역작 종의 기원은 갈라파고스 제도의 핀치세로부터 시작되어 인류사에 큰 지식을 남겼습니다. 비록 한국이 이러한 지식을 남긴 찰스 다윈과 같은 인물을 직접적으로 배출하지는 못했지만 갈라파고스라는 인류의 소중한 섬을 직접적으로 지켜주고 있어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